취재 결과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신천지가 신도들을 조직적으로 당에 가입시키고 유세 현장에도 인력을 동원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단 신천지가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신도들에게 한나라당 당원 가입을 지시하고 특정 후보 경선 유세 현장에 조직적으로 인력을 동원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신천지는 신천지 대외활동 협조 안내문이란 문건을 전국의 12개 지파에 하달하고 1,670명의 인원을 배정해 한나라당 특별당원으로 가입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당비, 정기 납부 요령도 자세하게 안내했습니다. 신천지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가입해가지고 후원금도 뭐 얼마씩인가 좀 내고 뭐 자의에서 한 게 아니라 교회에서 몇 명 이상 이렇게 해라 해가지고. 신천지는 또 당원이 된 신도들을 특정 후보 지지를 위해 경선 유세장에 동원했습니다. 당원 신분으로 정치 집회에 참석하게 해 공직선거법 위반을 피하는 치밀함을 보인 겁니다. 유세 현장 지원도 특정 후보의 계획에 맞춰 움직였습니다. 몇 명이나 갔었죠? 그때 버스가 몇 대 갔으니까 거의 뭐 한 2,000명 정도, 3,000명 갔을걸요? 전주에 있는 화산체육관이라고요. 그게 아마 중앙산동에 있을 거예요. 네, 부산에서 백스코에서 네. 신천지인들 동원해가지고 한나라당 선거 유세운동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제가 실제로 갔었고요. 신천지의 이러한 행위는 대부분 입당 강요죄와 정치자금 부정수수죄 등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더라도 정당법 위반과 정치자금 위반 똑같이 성립되고요. 만일 그런 행위들이 그 정치 출판기에 참석한 행위들이 그 선거운동 목적이 있다면 사전 선거운동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신천지와 한나라당을 오가며 신도들을 동원했던 한 관계자는 개인적인 친분에 의해서 도와줬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이제 연결돼가지고 도와준 건 있지만 참석 조금 하고, 그때는 뭐 누구든지 다 그렇게 했잖아요. 이단 신천지가 정치권의 힘을 빌어 자신들의 활동을 정당화하려 했다는 정황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네, 기무사 내부에는 스파르타란 이름의 댓글 부대가 존재했습니다. 이들의 활동 내역을 살펴봤더니 입에 담기 어려운 비방이나 이미 고인이 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 등 국가기관이 작성했다고 보기 어려운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살이 아니다. 민주당이 봉하마을에 국고 545억을 사용했다. 기무사 부대원들이 2011년 트위터에 올린 내용입니다.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기무사는 2009년 1월부터 요원 300여 명을 선발해 포털 사이트 댓글과 트위터 등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원들은 사이버 전담관, 스파르타 등으로 불렸고 이들의 활동은 300 정화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같은 정치 댓글들은 총 21,363건. 당시 야당 정치인들을 동물에 빗대 조롱하는 등 노골적인 비방이 눈에 띕니다. 당시 야당이 좌파 공산사회주의 국가를 열망하고 북한에 전쟁 빌미를 제공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반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적을 홍보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이 전 대통령이 오바마 전 대통령과 친분이 두텁다거나 독도를 다녀온 이 대통령을 칭찬해주자는 내용 등입니다. 이뿐 아니라 기무사는 정부를 비난하는 네티즌의 아이디 319개에 대한 신원을 불법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집에서 요리할 때 미세먼지가 또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이 정부 실험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입증이 됐습니다. 특히 고등어를 구울 때 미세먼지가 압도적으로 많은데요. 가정에서 요리할 때 가장 많은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음식은 고등어 구이였습니다. 환경부가 밀폐된 실험주택의 주방에서 고등어를 구워봤더니 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2,530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습니다. 대기 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에 해당하는 90 마이크로그램의 28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때문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는 될 수 있으면 구이나 튀김처럼 미세먼지 발생이 높은 음식은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낙타고기와 낙타유를 먹지 말아라. 정부가 내놓은 메르스 예방법이었죠. 그런데
국내에서 낙타고기 드신 적 없으시죠? 아마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수입이 된 적이 없었거든요. 자, 국내에 있지도 않은 고기를 먹지 말라고 누가 말했던가? 위기에서도 웃음 잃지 말라고 나라가 웃겨준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에 유가족 모임을 사전에 막으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시 자료에는 메르스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행보를 폄훼하는 사이버상의 움직임이 있다며 포털에 요청해 제어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메르스 사망자가 15명에 달하던 지난 2015년 6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메르스 환자 치료병원인 서울대병원을 방문합니다. 방호복 입으시고 또 격리병실에서 참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당일 작성된 비서실장 지시사항 이행 및 대책 문건을 보면 이병기 당시 비서실장은 박 전 대통령 휴일 행보의 방문 메시지, 특히 동적 이미지가 강화되도록 홍보수석에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날 살려야 한다는 구호를 배경으로 의료진과 통화하는 모습이 보도되면서 인터넷에서 패러디가 쏟아졌습니다. 그러자 닷새 뒤인 19일엔 메르스 사태를 틈타 사이버상에서 대통령의 행보를 폄훼하는 내용이 있다며 포털 협조 요청과 사법 처리까지 지시했습니다. 사망자가 33명에 달했던 7월 6일엔 일부 시민단체들이 메르스 유가족을 선동해 모임을 만들려 한다며 사전에 대응해야 한다고 지시합니다. 그러면서 감염병 희생자의 유가족이란 점에서 모임화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적었습니다. 또 청와대의 관심은 박 전 대통령과 정부의 평판 관리에 쏠려 있었던 겁니다. 당시 여당 일부에서조차 메르스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끝내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국정교과서 집필진을 선정하는 과정과 가이드라인을 수정하는 데에도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비밀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여론을 조작하고 반대하는 학자들에 대해선 지원을 하지 않는 등 범법 사실도 넘칩니다. 교육부 진상조사위원회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전직 비서실장, 장차관 등 25명에 대해서 수사 의뢰했습니다. 반발 여론에 맞서 지지선언을 기획하고 보수단체 시위 등을 뒤에서 지원했습니다. 반대한 학자들은 학술 지원 대상에서 뺐습니다. 여론 수렴 과정에선 동일인 명의의 찬성 의견서가 수천 장 발견되는 등 대대적인 조작이 이뤄졌습니다. 청와대는 집필진 선정 과정에도 개입했는데 당시 교육부는 끝까지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끝날 때까지는 그분들을 편안하게 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청와대는 교과서 작성 가이드라인 중 입맛에 맞지 않는 21건의 수정을 직접 요구했습니다. 새마을 운동에 부정적인 평가가 빠진 게 대표적입니다. 스크린에 올라야 할 배우들 이름이 요즘 엉뚱한 다른 명단에 올라와 있다고 하죠. 바로 문화계 블랙리스트입니다. 9,473명, 이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문화계 인사들의 숫자인데요. 세월호 시국선언에 동참했거나 과거 문재인 대선 후보, 박원순 시장을 지지했던 인사들이 포함되는데요. 반정부 성향을 가진 인사들의 명단을 만들어 정부 지원 대상에서 빼버린 겁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라고 하면서 문체부로 전달이 됐었습니다. 뭐 블랙리스트니 뭐 좌파를 어떻게 해라, 전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술인들의 지원을 배제하는 그런 명단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그에 기생하는 군소정당은 이 정치를 봉준호 감독한테 배웠는지 몰라도 정치판의 기생충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봉준호 감독은 대구 출신입니다. 봉 감독에게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국가들이 확신이 없겠죠. Poor President Park doesn't even remember what the other question was. 대통령께서 지금 아까 질문이 뭔지를 지금 기억을 못 하시는 거 힘드실 것 같습니다. 하던 말씀을 오래 하셔갖고. China provided support to the Korean people's resistance against Japanese imperialism. Korea's provisional government during Japanese colonial rule in Shanghai.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이 회복되고 또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일본 측의 조치가
신속히 그리고 합의한 바에 따라서 충실하게 이행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협상 결과를 지켜보던 피해 할머니들은 가슴을 쳤습니다. 할머니들 입장에서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가 돈 벌러 갔으니까 불쌍하니까 조금 주는 게 그게 보상이고 죄에 대하는 거를 주는 게 배상입니다. 배상입니다. 엄연한 공식적인 사죄하고 배상을 해야 됩니다. 난 하게 믿었는데 이제 보니까 저렇게 하는 게 저기 무슨 위안부 문제로 해결하려고 하는지 해결 안 하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해결을 하는 게 좋겠다는 지침을 저희한테 주신 거고 그런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겁니다. 피해자는 우리인데 정부가 어떻게 함부로 합의를 합니까? 우리는 그거 인정 못해요. 대통령 취임사 내용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인데 인수위원회가 공들여 쓴 취임사 초안은 최 씨에 의해 쓸모없는 종이 조각으로 전락합니다. 이건 다 그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게 그때 취임사에 들어가는 게 말이 돼. 그러니까요 경제부흥을 일으키려는 키의 핵심이 IT 산업하고 미래의 창조경제하고 그다음에 한 사람이 빌 게이츠 같이. 대통령 취임사에 담아야 할 5년간 국정 운영 방침의 핵심 내용을 최 씨가 모두 불러줍니다. 첫 번째 경제부흥. 경제부흥. 그다음에 두 번째 국민 행복. 세 번째 대한민국의 자긍심. 세계 속에서 자긍심을 높이는 거. 그거를 뭐라 그럴 건지를 그걸 말을 만들고 그 워드를 좀 쳤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국정의 키를 정보통신과 과학기술 IT 산업이라고 생각한다. 최 씨는 눈꼬리 3인방으로 불리는 정전 비서관에게 자신의 말을 제대로 받아 적으라며 호통도칩니다. 이렇게 늘어지는 거를 취임사에는 한 줄도 넣지 마. 그걸 받아서 적어. 그러고 찾아서 쓰세요. 근데 빨리 써요, 정 과장님. 문서부터 써야 돼, 정 과장님. 최 씨는 박 전 대통령의 말도 자르는가 하면 오히려 지시를 내리기까지 했습니다. 내일 어떻게 발표하실 때면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글쎄, 얘기 안 하셨죠? 거기만 안 했어요. 부국, 정국? 하여튼 이건 좀 상의를 해보세요. 예. 지난 2013년 2월 25일 최 씨가 불러주고 지시한 내용이 그대로 담긴 취임사로 박근혜 정부는 출범했습니다.